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중간고사 잘 봤습니까? 9주차, 3차시 수업을 하도록 하는데요. 이번 주까지 8주차, 8주, 그래서 8주차, 9주차, 3차시까지 완료해 주세요. 다음 주에 이 부문별 원가 계산부터 복습하면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업은 전부 다 완료해 주시고, 과제 제출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우리 공부할 때 했던 거 있죠. 중간고사 공부하면서 했던 것들 사진 찍어서 과제로 제출해 주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제조 부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보조 부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부문 공통비가 있으면 공통비를 각각 배분을 해줬죠. 물론 부문 개별비는 부문에 개별적으로 발생한 원가이기 때문에 부문 개별비는 부문 개별적으로 집계하고, 부문 공통비는 인과관계에 따라서 배부 기준에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서 배부 기준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것들이 2단계고, 마지막 단계는 공장 전체를 한다면 이런 단계가 필요 없이 그냥 제품별로 원가를 배부해, 제조 간접비를 배부해 주시면 되는데, 부문별로 배부한다면 부문별로 다른 배부 기준을 가지고 배부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 3단계는 제조 간접비 배부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부문별 원가 계산은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을 서로 주고받는 것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했죠. 보조, 제조 부문인데. 그래서 보조 부문이 제조 부문에 어떻게 용역을 주는가만 초점을 두면 된다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직접 배부법이라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 복습을 할 겸해서 직접 배부법 문제를 한번 풀고 그 다음 부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볼까요? 주 세무는 두 개의 제조 부분 기계 부분과 조립 부분을 가지고 있고, 두 개의 보조 부분, 동력과 수선을 가지고 있는데, 보세요. 동력부는, 여기서는 배부 기준이 어떻다 하는 건 안 나와 있죠. 단지 그냥 동력부가 기계부의 30%, 조립부의 50%, 수선부의 20%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험 치실 때, 이 가로, 세로가 거꾸로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뒤집혀 있어도 표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수선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계 부분의 40%, 조립 부분의 40%, 동력 부분의 20% 발생합니다. 그리고 부문 개별적으로 부문 개별 원가와 부문 공통 원가를 배부했는 원가가 기계부 50, 조립 30, 동력 20, 수선부 10만원이죠. 그죠? 그래서 볼게요. 우리가 동력부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 다음에 수선부, 그 다음에 기계부, 그 다음에 조립부였죠. 조립부인데 동력부는 어떻게 준다? 동력부는 기계부의 30%, 그 다음에 조립부의 50%, 그 다음에 수선부의 20%, 그 다음에 수선부는 기계부의 몇 프로요? 40%, 그 다음에 조립부의 40%, 수선부는 동력부의 20%를 주는데, 우리가 어떻다고요? 직접 배부분,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사실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동력부는 3대 5의 비율로 주고, 그 다음에 수선부는 4대 4의 비율로 주는 걸로만 바뀝니다. 그죠? 그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제 표를 그려볼까요? 자,
제조 부문해서 천천히 봅시다. 제조 부문은 기계부, 조립부. 보조 부문은요, 동력부, 수선부. 학계단도 넣어놓읍시다. 학계해서 학계단인데, 자, 배부전 원가가 기계부 50만원, 조립부 얼마요? 30만원, 동력부 20만원, 수선부 10만원에서 총 얼마입니까? 80만, 110만원이다. 그죠? 자, 이제 뭐부터 배부하든지 상관없죠. 여기서는 동력부를 먼저 하든 수선부를 먼저 하든지. 왜냐하면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 사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수선부를 먼저 할게요. 수선부가 주는데 동력부를 먼저 할게요. 동력부. 자, 잠깐 지우고요. 지우고 동력부를 먼저 할게요. 자, 동력부를 먼저 하는데 동력부가 20만원을 배부하는데 수선부에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안 주고 몇 대 몇에도 준다. 기계부에 20만원인데 3대 5의 비율로 주니까 8분의 3을 주죠. 그러면 20만원 곱하기 3 나누기 8 하시면 7만 5천원이다. 그죠? 그 다음에 20만원 곱하기 5 나누기 8 하시면 조립부에 12만 5천원이다. 그죠? 그 다음에 수선부는 어떻게 된다? 수선부는 10만원을 배부해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기계부에 40, 조립부에 40%씩 주니까 1대1로 배부해 주면 되죠. 5만원 배부해 줍니다. 동력부엔 주지 않죠. 그래서 0, 0. 이거 합계는 110만원. 자, 배부 후 원가 볼까요? 배부 전 원가에서 배부 후 원가는 기계부는 얼마요? 62만 5천원. 조립부는 얼마요? 47만 5천원이죠. 요 놈을 이제 부문별로 배부 기준을 달리해서 제품 만약에 A가 있고 제품 B가 있다면 배부 기준을 달리해서 배부를 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문제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동력부에서 기계부에 배부된 원가는 얼마냐? 하면 얼마입니까? 자, 동력부에서 기계부에 배부된 원가가 얼마냐? 75,000원이죠.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동력부에서 조립부에 배부된 원가 125,000원이죠. 기계부의 배부 후 원가는 얼마냐? 625,000원이죠. 그죠? 그렇게 문제들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계부의 보조 부문의 원가가 얼마 배부되었느냐 하면 동력부와 수선부에서 배부된 125,000원이 되죠. 이렇게 답을 읽어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답을 읽어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 잠깐 제가 시간을 같이 줄까요? 저도 가만히 있으면서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끝나고 5분 있다가 문제 보세요 하면 여러분 바쁘죠?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세요. 제가 가만히 있을게요. 한 적어도 1분 정도 이상은 가만히 있을게요. 자, 이 그림부터 문제부터 이 표부터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 표부터 정확하게 읽어봅니다. 표부터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두 번째 이 그림을 한번 쭉 보시고 세 번째 여러분 이 표를 나중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2차를 치시면 이 표를 그리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쭉 자기가 작성해 보세요. 대면 수업할 때 또 연습을 더 하도록 합시다.
자, 보조부분 원가의 배부 방법에서 우리가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단순한 방법입니다. 단순하죠?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보조부문의 용역, 사실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을 주고받습니다. 그죠? 이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게 단계배부법입니다. 보시면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부분적으로 인식하여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으로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받은 데서는 주지 않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보조부문 X를 보시면 보조부문 Y에도 용역을 주고 보조부문이 아니네요. 이거 제조부문이다. 그죠? 제조부문입니다. 제조부문에도 용역을 줍니다. 그죠? 이렇게 줬다면 보조부문 Y가 X로는 배부하지 않습니다. 자, 그거만 중요합니다. 그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조부문 Y는 제조부문 X와 제조부문 Y에 1과 2에만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래서 이 보조부문 배부 순서를 결정하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보조부문 Y를 제공한다면 Y가 X로 간다면 X에서 Y는 인정을 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걸 먼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배부 순서에 따라 보조부문의 원가를 단계적으로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으로 이 배부 순서를 결정하는데 이거 조금 나중에 되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여러분이 치는 시험에서는 배부 순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다른 보조부문에 제공하는 용역 비율이 높은 놈, 지금부터 다른 보조부문의 용역 비율이 높은 거,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보조부문의 수가 많은 부분부터, 그 다음에 보조부문의 원가가 큰 보조부문부터 배부를 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배부하는 게 아니고 다른 보조부문에 용역을 주는데 X가 Y에 40% 주고 Y는 X에 10% 준다면 X를 먼저 하겠다. 아니면 X는 세 부분의 용역을 주고 Y는 두 부분의 용역을 주고 있다. 그러면 X를 먼저 하겠다. 아니면 원가가 크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 주시고 순서를 여러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험 칠 때는요 이렇게 나오고 요건 객관식으로 가끔씩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이 기준을 정해서 이 배부 순서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니다. 보조부문 X, Y, Z 이래 있으면 Z 그러면 X가 이렇게 줬죠? Z가 만약에 Y와 X에 줬으면 Y는 Z에 주지 못하고 X에만 줍니다. 그리고 보조부문 X는 제조부문에만 용역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 모양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 해서 단계배부법이라 합니다. 자기가 준 놈인데는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보조부문의 용역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일부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한 2분 정도 들을 테니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문제들 가지고 볼게요. 자, 회계는 핸드폰 고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공장에서는 두 개의 보조부문 A와 B, 두 개의 제조부문 X와 Y가 있습니다. 자, 보조부문, 이거는 이제 보조부문이 먼저 앞으로 왔다, 그죠? 제조부문 뒤에 왔고,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표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A는 B의 20%, X는 X의 30%, Y의 50%, B는 X의 50%, 30%, 10%죠. 그러면 용역을 주는 비율로 따지면 B가 A에 많이 주니까 B를 먼저 배부하면 되죠. 그 다음에
자기 부문의 원가가 큰 금액을 먼저 배부하면 보조 부문 A들 먼저 배부하면 되죠. 그죠? 자, 그렇게 자기가 기준을 정하시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다? A부터 배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부터 그림을 그려볼게요. 보조 부문 A, 보조 부문 B인데 A, B입니다. 자, 제조 X, 제조 Y입니다. 자, 근데 보조 A는 보조 B의 20% 줍니다. A들 먼저 배부하다 했으니까 A는 X의 30%, Y의 몇 프로요? 50% 됩니다. 그 다음에 B는 A에 주는 거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고 보조 B가 X의 몇 프로? 40%, Y의 몇 프로? 10%죠. 4대 1의 비율로 줍니다. 그죠? 자, 표를 그려볼까요? 자, 이번엔 그냥 옆에 있는데 그대로 씁시다. 이 회사 사장은 이걸 먼저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보조 부문이 먼저 나온 게 보조 부문, 제조 부문, 합계. 자, 보조 부문 A, B, 제조 부문 X, Y. 자, 배부점 원가가 A가 25만원, B가 15만원, X가 50만원, Y가 10만원에서 총 100만원이다. 그죠? 자, 근데 뭐부터 배부하다? A부터 배부합니다. A를 25만원 배부해 주는데 B의 몇 프로? B의 20% 배부합니다. 그죠? 25만원의 20%는 얼마입니까? 5만원. 그 다음에 X에는 몇 프로? 40%니까 25만원의 40%는 맞죠? 아니지. 20%니까 5만원이고 30%죠. 그럼 25만원의 30%는 7만 5천원. 그 다음에 Y에는 50%다. 그죠? 50%니까 12만 5천원 해서 합계 제로. 자, B는요. B는 이제 지거 15만원하고 받은 놈 5만원하고 총 얼마를 배부해줘야 된다? 20만원 배부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20만원을 배부하는데 A에 줍니까? 못 줍니까? 안 주죠. 그죠? 안 주죠. 안 주고 어떻게 한다? 제조 부문 X의 4대 1로 4대 1이니까 X의 80%니까 16만원. Y 얼마? 20%니까 4만원. 이렇게 배부해 주게 되겠죠. 그럼 배부되고 제로. 이건 얼마요? 73만 5천입니까? 73만 5천원. 그 다음에 이거는 26만 5천원이다. 그죠? 그래서 100만원. 이렇게 배부하면 되죠. 핵심이 B는 A에 줄 수 있다 없다? B는 A에 줄 수 없습니다. 그죠? B는 A에 줄 수 없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조금 내가 지울 동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우리가 B 부분부터 먼저 배부를 한번 해볼게요. B 부분부터 배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B 부분을 먼저 배부해 봅시다. B는 A의 몇 프로? B는 A의 50%. 그 다음에 B는 X의 40%, Y의 10% 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A가 B에 받았기 때문에 A는 B에 준다 못 준다? 못 주죠. 그죠? A는. 그리고 A는 X의 몇 프로? 30%. Y의 몇 프로 줍니까? 30%, 50% 준다. 그죠? 그죠? 자, 여러분 잠깐 시간 더 드릴 테니까 한 3분 정도 더 드릴 테니까 요 표를 미리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천천히 쓰고 있을게요. 천천히 예쁘게 쓰고 있을 테니까 미리 작성을 한번 해봅니다.
자, 볼까요? 자, 이번에는 뭐들 먼저 배부한다? B들 먼저 배부한다 했으니까 B들 먼저 쓸게요. B 15만원을 배부하는데 A의 몇 프로? 15만원에 50% 주니까 7만 5천원이죠. 그 다음에 X의 몇 프로? 40%니까 15만원에 40%는 6만원이죠. 그 다음에 Y의 10%니까 15만원에 10%면 15,000원이니까 이놈 제도됐죠. 그 다음에 A는 지거와 받은 거에서 32만 5천원을 배부하되 B에 줄 수 있다 없다? 못 주죠. 그래서 X에는 32만 5천원에 곱하기 몇 분의? 8분의 3대 5도 줍니다. 그죠? 3대 5도 주니까 8분의 3이 맞죠? 그러면 325000 325000 곱하기 3 나누기 8 하시면 12만 1875원. Y는 32만 5천원에 곱하기 8분의 5 하시면 20만 3,125원이다. 그죠? 제로. 그래서 배부 후 원가는 이제 배부가 보조 부분 원가는 제조 부분의 배부가 다 됐어요. 제도가 되는 거 맞죠? 배부 후 원가. 배부 후 원가는 제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놈이 50만원 플러스 6만원 플러스 12187호는 68만 1,087호. 그러면 10만원 플러스 15,000원 플러스 20만 3,125원 하시면 318125 해서 이게 100만원 맞죠? 그죠? 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 몇 분 더 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자, 여러분하고 대면 수업할 때 문제를 더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조부문 원가의 배부 방법 마지막을 한번 보고 문제는 나중에 대면할 때 풀게요. 상호배부법은요.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에 주고받은 용육수수 관계를 완전하게 고려합니다. 완전하게 고려해서 상호배부를 합니다. 여기서 줬는 비율대로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볼게요.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완전히 고려하여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한 원가 배부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개 있다든가 세 개, 보조부문이 두 개 있다든가 세 개 있으면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2차 2원 1차 연립방정식, 3원 1차 연립방정식은 손으로 풀 수가 있죠. 근데 더 보조 부문이 많아지면 이걸 손으로 풀기는 어렵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전산이 발달하다 보니까 과거에 원가 회계를 손으로 계산할 때는 컴퓨터 돈 주고 사서 컴퓨터 돈 주고 사갖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코스트보다 베네핏이 효과가 BNEFIT입니다. 코스트가 더 크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직접 배부법이나 혹은 단계 배부법을 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호배분법을 씁니다. 직접 손으로 계산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전산세무 1급 정도 되면 상호배분법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왜? 이게 이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자, 보조부문은요. 보조부문, 여기서 보조부문 A입니다. A는 X부문, 자기인데서 발생한 원가 더하기 B 보조부문으로 배부받은 원가하고, 그 다음에 B는, 보조부문 B는 B 부분의 자체 발생 원가 더하기 A 보조부문으로 받던 원가를 이렇게 식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면 이 A는 직거 더하기 B로 받은 거, B는 직거 더하기 A로 받은 부분이니까 이 B를 여기다가 넣어버립니다. 대입법을 씁니다. 대입법을 쓰게 되면 이 A와 B에 배부해야 될 금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금액을 요 비율에 따라서 배부를 딱 해주면 맞아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완전히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면할 때 여러분 요 문제 아까 예제 풀이했던 거 가지고 단계배분법을 풀이하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다시 하고 아까 직접 문제 상호배분법 보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대면하기 전에 미리 공부해 오셔도 제가 땡큐 하겠죠. 그죠? 그래서 대면 수업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시간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도록 합니다. 자, 중간고사 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자,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즐거운 주말 보내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